약수동에 살고 계신 김선흥님 네, 네. 네, 선생님 모셨고요. 작가님이시고요. 강리도라는 세계 지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동네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호기심 가득한 분이시라고 하네요.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952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용띠죠. 직장 생활하다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뭐 정년퇴직해서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뭐 자유스럽게 책도 좀 읽고 뭐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고 있죠. 직장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외교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네. 애교부에 입부해서 애교부에서 퇴직했죠. 한 직장 꾸준히 그냥. 근데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재주 없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직장이는 한 직장인데 막 그 출퇴근하는 곳은 세계 각국이었겠네요. 네, 뭐 이제 어디? 외교관 생활이 뭐 그러니까요. 한국하고 이제 외국을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뭐 여기서 본국에서 몇 년, 또 해외에서 몇 년.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뭐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 계셨어요? 네, 두 나라에서 토탈 5년 반. 외교부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근무한 곳은 저도 발령 받고서 세계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런 데가? 세계 지도에 진짜 있는가 하고 시에라레온이라고 이름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첫 직장으로 발령 받으셨으면 서브아프리카. 그때는 우리나라가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인데 그 감이 있으시군요. 그때는 우리가 그 러시아 그 상공이나 중국 상공을 우리가 그 비행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앵커리지로 가서 한 번에 날아가지 못하니까 반대로 가는군요. 앵커리지에서 비행기가 주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반대로 돌아와서 이제 유럽으로 해서 가는데 뭐 너무너무나 지금 잘 복귀도 잘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먼 거리였어요. 지금은 대사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처음 이제 가셨던 첫 이제 근무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런 그 내용으로 소개되고 또 일본 사람이 그 책도 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가 근무한 훨씬 뒤에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고생하셨겠네요. 네, 고생은 많았지만 뭐 즐겼어요 좀. 그리고 이제 문명으로부터 탈출된, 강제적으로 탈출된 그 원시 시대적인 그런 거죠. 전기도 잘 안 돌았고 거기는. 그 더운 곳이었나요? 아프리카가? 네, 기후는 뭐 너무너무 안 좋죠.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한 4개월 정도 비가 오든가 계속 비가 와요. 그건 이제 우기라고 그러고 또 이제 뭐 반년 정도는 뭐 비가 전혀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우기 건기로 나누고 전형적인 아프리카였군요. 네. 중국하고 수교되기 전에 1983년에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이제 중국어 공부 하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그 파견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그 1년 이제 중국어 공부를 했죠. 그 뒤에 이제 한참 후에 2005년, 2004년에 뭐 그 옛날 중국어 연수한 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중국에 가서 이제 근무한 게 5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이곳 다산동으로 이사를 오셨잖아요. 네. 동네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서울에 살면서 여태까지 여기가 내 동네다 하는 걸 별로 못 느껴봤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느낍니다. 아마 직장에를 안 나가고 그야말로 주민으로서 그 생활을 해서 그런 건지 아주 만족합니다. 최근에 동네에서
발견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저는 그 했을 때 좀 희열을 느낍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데 뭐라도 발견하면은.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근방에서 사는 분들도 그 알지 못하는 개울, 실개천. 아, 비밀의 장소.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자연적인 맑은 그 개울물이 사시사철 흘러요 거기서는. 사시사철. 네. 야, 근데 대단한데요? 대로변인데 안 보여요. 아, 딱 그 앞에 거기에 발을 딱 1m 까지 이제 봐야지만 그거 보이고 몇 미터만 벗어나면 안 보여요 그게. 야, 그런 것. 이거 동네 사람 모르더라고요. 동네 사람도 모르는 걸. 네. 이야. 그 저희들이 어렸을 때 동네 어디서나 있었던 그런 아주 조그맣고 그런 거군요. 예, 맑은 물인데 그 인공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 관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그리고 한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통도 편한데 새들의 천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들이 먹을 거 많은 데다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새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 새들이 아마 저를 아는 것 같아요. 가면은 난립니다 새들이. 여러 새들이 있어요. 아주 그게 갖가지. 신비로운데요? 네. 그냥 무슨 어디 그 묘사만 들으면 서울이 아닌 것 같은. 네. 도심이 아닌 것 같은. 서울 도심 속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냈더라고요. 기어코. 친구들만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제 가끔 조금씩 올렸거든요. 알려주는 네. 그런 거군요. 외교관 은퇴하시고 글을 쓰신다고 작가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을 쓰시나요? 그 연재 이제 제가 퇴직을 해서 그 제일 소중한 게 자유여서 어떤 조직이나 이제 어떤 사회 활동을 안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게 됐어요. 그 시민 기자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죠. 그래서 이제 시민 기자로서 기사를 좀 올리다가 제가 관심 갖고 몰두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 연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리도라는 이제 1402년에 그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1402년이면 조선 건국. 네, 저 건국된 지 10년이죠. 그렇죠. 1392년에 건국됐으니까 10년이고 정말 옛날인데요. 네, 태종 2년. 태종 2년 때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소년 시절 그때 소년이었는데 만으로 5살 때. 야, 그러니까 뭐 진짜 600년 전이네. 네. 그러니까 1402년이면은 그 중국의 유명한 정화 그 항해가가 아직 항해를 시작하기 3년 전. 그리고 유럽은 지중해 밖을 벗어날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뭐 대양으로 나간다는 생각 못 하고 그 지중해 그 근방에 이제 지리지시 거기에 한정됐을 때인데 극동에서 만들어진 1402년의 지도는 우리가 대항해 시대 지리상의 발견 그러면은 그 주역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1492년에 네네. 콜럼버스가 그 전부터 신대륙을 시작하고 발견했잖아요. 네. 또 그 다음 또 1500년 때는 마젤란이 일주를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지리상의 발견의 주역인데 네네. 그 사람들이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그 강리도에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을 뿐이 아니고 많은 지명을 많은 지명이 적혀 있어요. 진짜요? 네. 강리도는 어떻게 발견하신 겁니까? 네, 그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2005년 상하이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네네네. 그때 이제 2005년이 그러니까 정하 항해 6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05년에 그 항해를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600년 후니까 네네. 2005년이 이제
정화항해 그건데 그거하고 좀 관련돼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영국 이제 퇴역 해군 장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중국 사람들이 그냥 어디 뭐 전방에 가도 읽고 있고 어디 골동품점에 가도 뭔지 그 막 풀풀 나는 데서 그걸 읽고 있고 공항에 가도 읽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이 뭐나 하고 이제 봤죠. 네네. 봤는데 강리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막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책에 또 강리도 얘기가 또 나온 네, 거예요? 그 책에. 어,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뭐였죠? The Year 1421, China Discovered the World 이런 제목인데요. 아, 그러니까 1421년에 네네네. 정화 함대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서 남극, 북극, 호주를 다 포함해서 세계 일주를 했다 하는 게 이제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지도들을 찾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그 강리도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작가가. 네, 이 작가가 그 해군 장교였거든요, 퇴역 장교. 네. 그러니까 그 세계 지리를 이제 빠삭해요, 이 사람은. 예, 예. 그리고 특히 뭐 주요 항구의 해안선 같은 걸 잘 알죠. 그런데 강리도에 케이프타운, 세계 희망봉 일대의 해안선이 거의 정확하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퇴역 해군 그 희망봉을 유럽에서 발견한 게 언제? 그 이제 1488년에 그 1400. 디아스 포르투갈 디아스라는 항해가가 네네. 1488년에 처음으로 그 희망봉을 지나가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조금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는 그 희망봉이 발견된 해가 1488년이에요. 아, 그리고 그 4년 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네. 그리고 희망봉이 이제 발견된 뒤에 한 2년 후에는 그게 서양의 지도에 비로소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이건 강리도는 몇 년도입니까? 1402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아니,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중심의 세계사를 네.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야, 이게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 서양권이 아닌 다른 비서양권에 굉장한 역사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걸 왕래를 했고 예. 측량을 했고 지도에 옮겼으니까. 음. 그게 강리도가 그 증거예요. 유일한 증거예요. 강리도 얘기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그 실물이 있나요? 네, 강리도가 1402년에 이제 원본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본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영원히 사라졌는지 어디서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죠.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도라는 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걸 모사 그대로 베껴 그리고 또 수정 보완을 계속 한 100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생각했던 세계의 모습이 바로 네. 그 강리도였군요. 네. 그러니까 1402년 원본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뒤에 그대로 베낀 지도를 통해서 그 원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베낀 지도 또는 수정한 어떤 것은 베꼈고 어떤 것은 수정하면서도 베꼈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게 하나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없고 네 번, 이럴 수가. 네 가지 버전이 전부 일본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언제 만들어진 네. 지도일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원본을 가장 충실하니 가장 먼저 그 모사한 작품은 1480년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해요. 제작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몇백 년, 500년 이상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비단 바탕에 아주 대형 지도입니다. 붓으로 채색으로 하나 예술 작품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그 명주 비단에 그려진 건데 몇백 년 동안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실물을 안 봤죠. 근데 이제 그 실물 본 사람들이 극소수만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보존 상태가 좋고 그 또 일본에 이제 있는 네 사진판이나 이제 디지털이 나왔어요. 디지털본.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존도 잘 돼 있고 그게 이제 교토에
그 류곡구 용국대학 수장고에 있습니다. 지하에.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또 곳곳에 절에도 있고 또 대학 텐리대 또 뭐 본강사라는 데 있고 그 혼묘 본묘사라는 절에도 있고. 저희가 이제 무슨 임진왜란이나 네. 뭐 일제시대나 이런 그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 건너간 네. 거겠죠. 틀림없이 일제시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도에.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계로 진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의 지도 마니아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부채에다가 그 세계 지도 비슷한 것을 그려서 늘 걸어놓고 보고 그런 이제 지도 광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이제 자기 군대들이 그렇죠, 갔을 그렇죠. 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라지고 조선에서는 그 강리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제 그 뒤로는 그 존재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한 사람이 없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게 참 그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뭔가 좀 세국적인 네.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진짜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도자기라든지 이런 강리도라든지. 강리도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리가? 네. 그 이제 이름이 하도 길어서 사실 강리도라고만 하면은 그 제목에서 그 메시지가 안 오잖아요. 그게 네. 무슨 뜻인지. 이제 편의상 줄여서 강리도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아주 길어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요. 또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이고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설부터 하려면 따분해지니까 그냥 강리도 그려버리는데 강리는 그냥 아주 쉽게 현대 말로 하면은 땅입니다. 땅. 강토할 때 그 강이에요. 예, 그 리는 이제 121이 할 때 그 리자하고 비슷한 뜻인데, 마을리, 동리 할 때 그 비슷한 뜻인데 한자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강리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앞에 혼일이 붙어 있잖아요. 혼일 강리. 혼일은 그 전 세계를 이렇게 합쳐놨다 그런 뜻이에요. 혼일. 그러니까 강리를 합쳐놓은 지도니까 세계 지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들었던 제작자들이 세계 지도를 만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제목을 붙인 거죠. 그때는 세계 지도란 말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런데 역대 국도는 이제 역대의 나라들의 국도. 이제 거기도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제 거기는 빼놓고 보면 혼일 강리 도예요. 일단 국도 그쪽 빼면은 그러면 혼일 강리도는 현대말로 아주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세계 지도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여서 그렇지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그냥 지역에 대한 그 네. 굉장히 전부 포괄 크게, 망라한 거예요. 방대한 모든 알려진 모든 세계를 그 혼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혼일. 강리 땅을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야심만만하고 그 세계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작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응대했군요. 네. 그 당시 그 1402년의 어떤 조선의 꿈이 그렇게 컸었네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자칫 뭐라 그러죠? 자칫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게 이게 왕조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조선에 우리가 고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전통은 몽골 고려 시대 그 세계 인식과 세계관은 몽골 고려 시대 때 축적된 게 내려온 것이죠.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왕조만 바뀐다고 금방 그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강리도 제작자들은 고려시대 때 태어나서 그때 그렇죠.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형성된 또는 고려시대 때 습득된 그 세계 지식 그리고 세계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강리도는 연도로는 조선 초지만 사실은 몽골 고려시대의
어떤 소산이라고 보는 게 강렬을 그렇군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맞네요. 더 깊이,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1402년은 너무 이런 식.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왕조 중심의 그 역사관이 많은 걸 못 보게 하는 수가 있죠. 아, 그렇겠네요. 그 강리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대외적으로 제가 그 발표를 하거나 발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 다 수수께끼로만 꽉 차 있어서 그러던 중에 그 얼마 안 됐네요. 2, 3년이나 됐나요? 몇 년 전에 뭐 근래예요. 카자흐스탄 학자가 예, 예. 그 강리도 최대 수수께끼가 그 서방 지역의 지명이거든요. 네네. 그 지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백 개 있어요. 그 우리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서역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명으로 이제 보면은 지명 표기를 보면은 비한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전부 그 익숙한 한자로 지명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딱 저쪽 뭐 투르판이나 뭐 저쪽 그 옛날부터 서역이라고 하는 데로 넘어가면 근데 거기 이제 그 서역이라고 옛날부터 해온 곳인데 이제 그 강리도로 보면은 그건 서방이에요. 서방. 한 강리도에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의 좌측. 근데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서방 지역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뭐 중동도 들어가고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다 들어가요. 거기에 많은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자로 돼 그게 있어요.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아니면 또 그 한자 표현이 네. 너무 왜냐하면은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극동에서 네. 뭐 그걸 정확하니 예를 들면은 뭐 그라나다 그 스페인의 그라나다 예, 예. 그라나다가 거기에 이제 적혀 있거든 한자로. 한자로 뭐라 이게 상상이 안 나. 한자로 적혀 있는데 예, 그것이 그라나다를 그 표기한 한자라는 것이 고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구나 아랍어 지명을 한자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고증을 하려면 아랍어를 알아야 되고 또 중국식 발음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 중국어 또 발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를 부르던 지명을 아랍어 지명. 예, 지금도 꼭 그렇게 부른다고 볼 수 볼 수 없는 없죠. 거잖아요. 그리고 아랍어 지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지명하고 너무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이 네. 그 중세 때도 유명했으니까 예, 예. 혹시 강리도에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 수많은 지명 중에서 이제 에루살렘을 찾아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에루살렘? 그럼 에루살렘을 한자로 옮기는 그 한자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음역을 한 거니까. 그러면 전혀 빗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루살렘은 그 아랍 사람들은 후스라고 불러요. 지금도 부르고 후스라고 부르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예. 그 옛날에도 그렇게 불렀고. 그렇죠. 후스 또는 쿠스, 쿠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우선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에루살렘을 아랍어로 쿠스라고 부른다. 근데 아랍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걸 용어. 그 다음에 그 쿠스를 이제 한자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음을 옮길 때 어떤 한자로 옮겼을까? 그러면 중국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랍어하고 중국어를 알아야지만 기본적으로 그 매치시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지도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지도에 써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위치만 정확하면은 딱 이것은 그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지리 형세도 뭐 1402년도니까 예. 그런 뭐 지리 형세가 지금 정확한 그 지리 형세가 아니고. 일단은 뭐 그래서- 개념도처럼 돼 네.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은 수수께끼에 묻혀 있는 그 지명들을 내가 모르는데
그 강유도에서는 논하거나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풀리기 전에는. 근데 카자흐스탄 학자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강유도를? 그 지명들. 아, 지명들을. 예. 그래서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강리도가 이제 1910년에 일본에서 그 세상에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191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최근에 와서 비로소 몇십 년에 거쳐서 그 서방의 지명의 일부, 그것도 일부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뭐 그 전에 그 스기야마라고 일본 교토대 사람이 한 200여 개를 밝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거의 근래예요. 그래서 그 지명이 이제 해독한 그 연구 결과 그걸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걸 좀 이제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연재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본인을 이제 탐험가라고 네. 소개를 하셨고. 그래서 저기 저 개울 발견했을 때 느낌 비슷한 거죠. 나만 아는 거, 뭐 이런 거네요. 네. 아, 진짜 되게 은퇴 이후의 노년을 정말 의미 있고 활력 있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세계와 탐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 중구의 어떤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를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